반갑습니다. 산림휴양학회 조계중입니다. 조계종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국립순천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또 산림휴양 이쪽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산림복지 트렌드 전망,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주제도 크고 넓고 범주가 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도 스럽고 또 준비를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연구도 많이 한다고 노력도 했고요. 자, 배경 또는 성과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껏 이런 분야가 워낙이 잘 발달되었고 또 산림청에서도 또 복지진흥원에서도 워낙 많은 노력들을 하셔갖고 지금 이 분야가 한국이 갖고 있는 트렌드가 아닌가 또는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복지 이 개념으로 중국이나 대만 이런 데 가서 또 브라질까지도 가서 제가 발표도 하고 초청 강의도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저출산하고 고령화 요게 이제 메가 트렌드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회에서 변화를 더 빠르게 촉진시키는 분야고 또 국정과제에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그리고 지역 국민과의 동행을 위한 사회 임업이랄지 이러한 이행을 위해서 체계적인 산림복지 정책 또는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건강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이제 조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산림휴양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산림청 그다음에 산림복지진흥원에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산에 대한 관심 이게 이제 요즘에는 대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코로나19라는 게 있었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시점이 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성과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산림청에서 또 복지진흥원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관심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휴양치유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생애주기를 맞추면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이런 인프라 확충부터 교육 프로그램까지 또 치유 프로그램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워낙에 중요한 상황이었고 또 정말 획기적으로 그리고 정말 엄청난 혜택을 또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도시숲 생활권의 숲이죠. 이러한 부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원박람회랄지 지방의 정원, 공원 이런 분야가 아마 일반 시민들 또는 국민들이 느낄 때 가장 근접한 지역에서 휴양, 복지 이런 혜택을 누리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휴양림을 이제 더 이상 증가를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도시숲이랄지 또는 근교에 있는 숲, 심지어 요즘에는 미세먼지 차단숲 이러한 숲들도 많은 휴양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 더 많은 관심들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우처 제도랄지 또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다른 국가에서는 별로 하지 않는 이런 대책이고 사업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심신의 회복이랄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치유원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지난 몇 년 전에 제가 대만대학하고 저희 심포지엄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대만대학 팀들이 우리 영주 산림치유원에 와서 보름인가 교육도 받고 가고 그런 경험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대응하고 자가격리랄지 이런 사람들한테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과연 어느 정도 그분들을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또 요즘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뭐 숲체험 키트랄지 비대면 패키지 개발이랄지 이런 보급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한테는 저희들이 대면으로 사람들을 산으로 안내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궁금해서 찾아가는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진흥원에서는 예전에 녹색자금이죠. 그래서 녹색자금을 지원을 해서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이제 NGO 단체랄지 많은 단체들이 거의 80개가 넘는 기관에서 녹색자금 지원 사업으로 산림 치유, 그다음에 산림 숲 해설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차단 숲이랄지 이런 바람 숲길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 다양한 목적으로 도시숲 또는 인공림이랄지 뭐 심지어 짜투리탕이라고 하죠. 그런 땅에다가 나무들을 심어서 좀 휴양의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 또는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일명 사회적인 약자죠. 그런 층들이 산에 접근하기 어려울 때, 또 너무 원거리일 때, 또는 시간이 없을 때 멀리 갈 수 없는 경우에 주변의 공원이나 휴양지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아시는 것처럼 국가정원 제가 순천에서 와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시에서는 800만 명을 예상했는데 벌써 2주 조금 지났는데 150만 명이 왔으니까요. 아마 1,500만 명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도시 또는 정원이랄지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주지 주변에 있는 데서 이런 휴양이랄지 심지어 치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제가 순천시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산림교육법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자꾸 주장을 했어요. 왜 정원박람회장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치유 프로그램들도 하기로 했고 또 뭐 물론 해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임업인이 경영하는 조금 이게는 상충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시설들을 조성하게 되면은 일반 사유림이랄지 이런 데서는 지원이 다 저쪽으로 가니까 우리는 그럼 뭐냐 상대적인 빈곤감이랄까 아니면 허탈감도 느낄 수가 있겠지만 두 기관이 아니면 두 조직이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이랄지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그래서 갈수록 이 분야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림복지 이런 조사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020년도에 국가 승인 통계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휴양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 완전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당일연이 몇 시간이고 그다음에 1박 2일형 숙박형이 몇 시간인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이제 자료에 의하면은 산을 왜 찾는가, 왜 필요한가 했을 때 휴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숲에 교육이랄지 휴식이랄지 자연이 좋아서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또 반려동물들 그래서 휴양림을 조성한다. 아니면 도시숲에 실례로 순천만 국가정원 안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돈 내지 않는 밖에도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런 것들 상충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분야가 갈수록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휴양림에도 지금 물론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더 많은 반려동물도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도 그러고 연세 드신 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가족이 적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조금은 더 뭐랄까요 좀 관심을 갖고 또 같이 동반자로 가려고 하는 그 사회적인 트렌드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산림 휴양 이런 복지 활동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MZ 세대라고 할까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흥미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학생들도 보면은 저희는 억지로 산림자원학과니까 2학년 때는 한라산 종주를 하고 4학년 때는 지리산 종주를 시킵니다.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일반 타 학과 학생들은 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서 보면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일요일 날도 제가 산에 꼭대기에 가서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거의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올 정도로 이런 현대적인 또는 지금 현대 트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1인 가구, 아까 홍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런 분야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외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시설 현황,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많이 일을 해 주셨던 분야인데요. 이제 도시습과 정원, 그리고 또 정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변 가까이 이런 정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또 선진국에는 여러분들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심 주변에가 자투리가 땅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휴일에나 아니면 평일도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산림복지시설, 그런데 이제 산림복지시설을 꼭 건물을 짓고 아니면은 외관상 꾸며야 될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이러한 숲 공간을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도 있지만 지방정원, 요즘엔 지방정원이라고 하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그래서 지방정원에도 또 지원들도 하고, 물론 이러한 것들을 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사유림이랄지 이런 개인 산주들께서는 왜 우리는 지원을 하지 않지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전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산림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다, 또는 시설이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6차 산림 기본 계획이 이제 계획상에서 산림 휴양 정책 비전을 잠깐 살펴보면 2037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비전은 생활 속의 산림 복지 정책의 정착인데, 생활 속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쉽게 접근하고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표에는 주요 이제 시책의 왼쪽에 있는 것처럼 도시숲, 그다음에 산림복지 서비스 기초 환경 개선, 그리고 이제 산림 교육 제공, 교육 품질의 향상이랄지 산림 문화, 휴양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이고, 또 산림 치유 서비스, 또 효과성, 또 이러한 보편,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잘 내용에서 엮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산림청의 주요 시책이고, 또 산림복지진흥원에서도 여기에 이제 진흥 계획을 만들어서 타 계획과를 관계를 여기서 살펴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청이나 진흥원에서 마찬가지로 산림이라는 하드웨어 위에다가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넣을 수도 있고, 또 노인들, 노년층 또는 사회적인 약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엮어서 같이 갈 수 있는가, 국민들의 삶의 질, 시민들의 행복감 이런 것들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공통 분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통합적으로 산림청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또 복지진흥원에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서 요즘엔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산림복지가 뭔가를 전부 이해하고 또 거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또는 책자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생애 주기별로 했었을 때 교육부하고 여가부, 그다음에 법무부도 그렇고 지금 문화관광부랄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부처하고 산림청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산림복지 실현을, 정책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른 나라를 한번 제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1년이죠.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그리고 이제 산림 휴양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그리고 이제 교육법, 그리고 이제 도시숲의 조성 관리, 2015년에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산림복지가 그동안에 진행이 됐고 또 그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2006년에 산림 테라피 기지랄지 로드 인증제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일본에서는 이미 요 무렵부터 그냥 다수의 산림 복지 경험 또는 등산 경험보다는 삶의 질을 산림 휴양을 통해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또 고치시킬 것인가, 여기다가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거는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중국에 제가 한 1년 동안 복단대학이죠, 푸단대학의 교환학 교수로 있으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꼭 산림복지라는 표현이라보다는 산림휴양하고 관련됐던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국가 임업국이죠. 여기에서 이제 뭐 국가 여유국하고 공동으로 산림 이런 것들을 관계 법령이랄지, 그리고 중국인들이 어떻게 산림을 활용해서 더욱더 좋은 건강 같은 또는 치유 같은 경우까지 적용해 볼 것인가, 이러한 프로그램들 또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 문명, 요즘엔 중국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마 큰 도심에도 아예 그 건물에다가 녹색 건물을 짓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태 문명을 되찾아,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어떻게, 중국은 인민이지만 어떻게 행복한 삶을 또 유지해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케이스인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물론 독일이나 네덜란드, 영국 이쪽에, 유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지만 산림 휴양에서 얘기했을 때는 아마도 미국 쪽이 더 시작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체계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케이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954년도에 미국의 BLM이 이제 토지개발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법령 체계화 시작했고, 58년도에 이제 야외 휴양에 관한 뭐 검토위원회 이러한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야생 보호국이랄지 피시 앤 와일드라이프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은, 또 64년도나 이런 때는 야생집법, 한국에는 그런 공간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그때부터 전 미국인들이, 모든 국민들이 휴양지로서 살림을, 또는 야생지로서 휴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생을 하고 또 자원들을 조사했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이 여러분들 몇 개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나라 다 산림국가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국립공원이 한 400개가 지금 넘어요.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380개 정도는 다녀봤는데, 제가 한 미국에서 거의 한 10년 동안 살면서, 그리고 이제 내셔널 파크 서비스에서도 405개가 있는데, BLM이랄지, 그 다음에 내셔널 포레스트 서비스죠, 산림청이 갖고 있는 휴양지의 자원,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팔라치안 산맥도 저도 한 보름 동안 트레킹도 해보고, 여기저기 존 미어 트레킹 코스도 가보고, 이런 데를 시간 날 때마다 사실은 다녀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연을 그렇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젊은 층이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 다녀보면서 느끼는 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휴양 활동은 쉽게 표현하자면 조깅하는 거, 그 다음에 등산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거, 산악자전거, 마운틴 바이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패턴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이제 산림 치유, 복지 이렇게 해서 또 치유 프로그램, 그런다고 해서 외국에 없는가? 그건 아니고 외국에서도 똑같이 있고요.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것처럼 크나이프 요법이다 뭐 다 들어보셨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산이라는 하드웨어에서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활용하고 이용하는가,
이런 차원의 조금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서양 사람들은 얼마나 액티브하게 하는가, 또 얼마나 자주 가는가. 이제 중복 방문하는 사람이죠. 카운팅을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30번 갔다 해도 한 50번을 갔다 해도 비슷비슷할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나 일본, 미국은 여러분들이 제가 전부 말씀으로 드리기는 시간상 아마 한번 눈으로 보시고 또 여러분 책자에 다 있으시니까 볼 수 있을 겁니다. 현대적인 상황에서 이 경향이랄지 이런 거 보면 저는 이제 물론 지금 산림청장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산림의 르네상스 시대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산림복지는 시대적인 과제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아까 이제 고령화의 영향 이런 것들은 홍 교수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7년도를 예상했을 때에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수치는 계속 늘어나겠죠. 앞으로도 50년 이후에도 늘어날 겁니다. 시설은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지만 그거를 전부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도시 바람숲길이랄지 미세먼지 차단숲이랄지 이러한 것들도 산림복지 자원이 된다. 왜? 도심 부근에 조성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든이라고 하죠. 정원박람회장이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노인들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산림복지 바우처 제도랄지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랄지 다른 조직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MZ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들한테 잠재 고객이죠.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이 친구들을 안내할 것인가. 젊은 세대를 인터넷 보느라고 산에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나 스위스 이런 부분에서도 자꾸 우리들이 생각한 것처럼은 다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미래 휴양활동 참여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은 요소들이 뭔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별로 큰 차이점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양활동했을 때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비슷비슷한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앞으로 우리들이 미래의 고객들을 얼마나 우리들이 흡수 통합해서 정말로 그 참가자들을 어린 참가자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 품으로 안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